셰프님. 삼루의 지배님, 네. 우리 직원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 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우리 손님 너무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회식도 좀 하고. 엎드려. 전쟁터 아. 같잖아. 이러면. 이 전쟁 속에서 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좀 회식 좀 하고 네.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뭐 워크숍도 좀 가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회식 갑시다. 그럴까요? 족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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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또 손님이 오셨네. 오셨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그당 셰프입니다. 지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뭐 괜찮으셨어요? 오늘 날이 엄청 더운데. 네, 많이 덥네요. 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토 셰프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뭐 저희가 우리 셰프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여기 아프가니스탄도 가고 가자 지구도 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에도 가고 아무튼 몇 개월 섭외 끝에 정말 힘겹게 모셨습니다. 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우리가 아무 데서나 볼 수 없고 이분의 작업물들은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을 직접 보기는 정말 힘들죠? 질문이었나요? 자,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 강원대학교 멀티디자인학과에서 학생들 사진과 디자인 가르치면서 사진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훈 키슈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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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지금 작가님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면 키슈 김이라고 이렇게 써 네. 있더라고요. 그 무슨 뜻인지 궁금했어요. 사실 키슈가 KI가 킴이고 킴. 네. 상의 S랑 훈의 H인데요. 네네.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김상훈입니다. 했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어느 나라 가서 사진 찍다가 제 이름이 그대로 이렇게 크레딧으로 나오면 혹시 이제 그 나라에서 나올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한 번이라도 좀 찾기 어렵게 하려고 약간 만든 필명 같은 겁니다. 그러셨군요. 예. 여러분들 글쎄 눈치채셨겠지만 우리 김 작가님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종군 기자 네. 이렇게 얘기도 네. 해도 되고 종군 사진 작가. 네네. 원래 직업이 기자 생활을 하셨고. 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전 세계의 그런 분쟁 지역을 누비시는 기자이시면서 사진 작가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강원대학에서 후학도 이제 가르치고 계시고. 네. 작가님, 네. 최근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올해 1월에서 2월까지는 우크라이나에 있었습니다.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전쟁 네. 속에 계셨군요. 근데 올해 1월, 2월이면 한참 전쟁 중일 때인데. 외교부 허가를 받아서 그리고 또 다큐앤뉴스 코리아라는 또 뉴스 포토 에이전시에 또 지원을 받아서 다녀오게 됐습니다. 좋아요. 그런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네. 어떻게 내가 그런 곳에 가리라고 마음을 먹으셨냐는 거죠? 네, 제가 사실 사진을 처음 시작한 게 고등학생 때였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80년대라서 우리나라에 민주화 시위가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산 곳이 신촌 로터리 근처이기 때문에 한창 정말 그 시위를 많이 봤죠.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약간 밀리터리 매니아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정치나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고등학교 때 그냥 경찰들 장비나 전술 같은 게 흥미로워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사진을 찍고 다음날 보니까 그 신문 일면에 이제 제가 갔던 현장이 이렇게 신문 일면에도 나오고 그렇죠. 또 9시 뉴스 헤드라인으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어제 내가 갔던 현장이 어제 있었던 우리나라의 모든 일 중에 가장 큰 어떤 뉴스였구나. 그럼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그때부터 이제 약간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큐 사진과 보도 사진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시위 현장도 우리나라에서 그날 이뤄지는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 전쟁이라는 건 세계사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변곡점이죠. 그래서 다큐나 보도 사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록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밀리터리 매니아적인 게 좀 도를 넘어서 군사 전문지 기자를 하게 돼요.
근데 군사 전문지 기자를 할 때 뭐 무기, 뭐 장비, 또 뭐 전술 이런 것들에 대한 글을 쓰고 뭐 군사 훈련 사진을 찍고 그런 일을 했는데 제가 시위 현장을 찍다가 이렇게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이 화염병에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만약에 없었으면 이제 제가 맞을 거였거든요. 근데 그날 굉장히 생각이 많았어요. 아, 이게 굉장히 무고한 어떤 그냥 시민인데 그냥 이 현장에 휘말려서 화염병을 맞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겠구나. 그리고 저도 뭐 시위 현장 그 전에도 시위 현장도 많이 가고 뭐 군사 훈련 현장도 많이 갔지만 그날 이제 처음으로 뭐 그 아저씨가 화염병 맞으면서 뭐 제 몸에도 뭐 불이 붙고 그랬는데 좀 무기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인식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군사 전문지에서 뭐 살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게 살상력이 더 좋고 어떤 게 효율적이고 이런 걸 쓰던 사람인데 그 무기의 피해를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무기라는 것이 단순히 멋지고 뭐 흥미롭고 할 만한 주제만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약간 이제 피해자 쪽으로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경찰 장비가 아니라 이제 피해자 쪽, 또 그리고 그 사회 현상 쪽으로 관심이 좀 넓어졌고 제가 뭐 시위 현장이나 군사 훈련을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보고 사진 전문 잡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또 세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전문지에서는 야 이거 내가 내 레벨이 아닌데.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또 사진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미국의 뉴스 포토 에이전시에 이제 사진 기자로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좀 프로의 길을 걷게 된 거죠. 처음으로 해외에서의 분쟁 지역을 갔던 때가 언제일까요? 우선은 2001년도 9.11 테러 때 제가 뉴욕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뉴욕 테러 현장을 찍기 시작했고 그때 제가 기자였기 때문에 그 뉴욕 9.11 테러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서 이게 저는 그전에는 책으로 전쟁이라는 걸 공부했잖아요. 뭐 봤잖아요. 봤죠. 네. 근데 거기에 있으면서 전쟁이 어떤 식으로 시작되는 건지를 본 거예요. 네. 9.11이 나고 이라크를 들어가고 아프가니스탄을 미군이 들어가고 하면서 그 나라가 했던 어떤 작전들이 이런 식으로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또 뭐 전쟁이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아프가니스탄에 그때 가보고 싶었는데 그때는 못 갔고 그러다가 2006년에 레바논 전쟁이 났어요. 근데 그 전부터 약간 벼르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레바논으로 갔죠. 그리고 나중에 아프가니스탄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금까지 수많은 분쟁 지역을 다녀오셨는데 네. 뭐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긴 뭐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이 장소는 내가 정말 잊지 못할 장소다. 아무래도 레바논 전쟁터가 제가 처음으로 간 전쟁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인상 깊었던 상황이 많았고요. 또 가자 지구 같은 경우는 가자 지구가 굉장히 좁은 도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폭격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네. 뭐 4km, 8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하루에 100번이 넘게 공습을 하니까 정말 뭐 그냥 폭탄이 계속 쏟아지는 떨어지거든요. 곳이네. 네. 그냥 하루 종일 떨어져요. 근데 거기서도 그것도 기억에 남죠. 예. 구독! 지금 작가님이시죠? 네, 아, 맞습니다. 여기는 어디죠? 여기가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남부 지역이고요. 뒤쪽에 저 연기들은 당연히 폭탄이 뭐 쏟아지는. 폭탄에서 불이 나서 뭐 연기가 일어나는 이때도 계속 하루 종일 폭격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다니시면 가족들이 엄청 말리실 것 같은데. 네,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고 말리고 그렇긴 합니다. 예, 뭐 저희 부모님도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자주 제가 갈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꼭 다른 사람 가면 되지, 다른 기자들 많은데 왜 꼭 너가 가려고 하냐. 하고 많은 사진 중에 다른 왜 종군 기자 있는데 왜 네가 가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가는 사람이 저예요.
누군가가 근데- 저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걸 매번 설득하셔야 되잖아요. 매번. 뭐 혹시 뭐 다치시거나 그러신 적은 없고. 다행히 전쟁 지역에서는 크게 다친 적은 없고요. 뭐 여기도 뭐 사진에 있는데 저희 호텔 건너편에 항구에서 폭격을 받았는데 저랑 벨기에 기자가 같이 있다가 창문에서 찍다가 이제 날아간 적이 뭐 날아갔다기보다 넘어진 거죠. 폭압 때문에. 폭압 때문에 넘어지고 이제 저희가 있던 호텔 유리창이 뭐 다 깨지고 뭐 그 정도. 아이고 막 듣기만 해도 지금 막 콩닥콩닥 뛰는데. 저는 이거를 지금 뭐 이런 종군 기자들이 나오는 영화와 지금 같이 매칭을 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뭐 작가님이랑도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이게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어딘가요? 네, 아프가니스탄. 아, 아프가니스탄. 예. 아프가니스탄은 몇 년도에 가셨다 했죠? 2011년도에 2011년도. 그러면 사실상 그 전쟁이 끝나고 약간 아니, 뭐, 미군이 아닙니다.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 뭐 교전이나 전쟁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요, 전면적인 전쟁은 아니었지만 탈리반이 계속 미군들을 괴롭혔죠. IED라고 해서 뭐 지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순찰로에 계속 설치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뭐 위험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 사진에도 보이는데 분쟁지에 다니시면 네. 아무래도 물론 피해자는 모든 사람이겠지만 물론 근데 그 아이들의 고통이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 뭐 다친 아이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쟁을 하다 보면 뭐 당연히 먹을 것도 없고 맞습니다. 지금 이 사진도 약간 그런 거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이들이 약간 구걸하는 모습인가요? 네, 우리나라? 저희 우리나라가 6.25 때 미군들한테 가서 뭐 초콜릿, 김민 초콜릿 네. 했던 딱 그 장면입니다. 근데 또 좀 약간 에피소드는 군용 트럭 앞에 그 군인들이 마스코트처럼 이렇게 인형을 네. 트럭 앞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같이 순찰 다닐 때 이제 소대장이 와서 이 인형 떼라고, 왜냐면은 애들이 그 인형을 가져가려고 하다가 차에 칠 수 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네, 그럴 수도 막 있고. 혼나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통역관과 아닙니다. 아닌가요? 이제 주민이고요. 아프가니스탄 주민인데 이제 저도 종군 취재를 하게 되면 미군이랑 계속 같이 다녀요. 그러면 그럼 전쟁터에 가면 무조건 그러니까 개별 행동은 못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그때 다릅니다. 예를 들어 레바논 같은 데는 제가 군인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저 혼자 다니는 거기 때문에 민간인들 사이에서 다니는 거고,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다국적군에 배속이 돼서 그게 이제 종군 취재죠. 종군 취재, 군을 따라다니면서 취재한다. 그러면 이 소대에 제가 완전히 배속이 되고 그 분대원들이랑 같이 계속 생활도 같이 하고 순찰도 같이 나가고 뭐 전투가 벌어져도 제가 거기 같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배속된 분대가 도보 순찰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IED 같은 게 발견이 되면 그 마을을 다 뒤지는 거예요. 종군 기자를 위한 뭐 특별한 뭐 예를 들면 비자나 절차가 뭐 있습니다. 뭔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럼 저는 못 가는 건가요? 갈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 외교부는 여행 금지, 그러니까 여행 금지국, 여권법에 의해서 여행 금지국을 지정하는데, 그러면 거기를 외교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다녀오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죠? 그게 좀 수월한가요? 아니면 뭔가 제재가 좀 심한가요? 이제 제가 종군 기자 입장에서 말하자면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났어요. 그러면 나자마자 여행금지국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여권법에 보면 취재, 보도는 그 외교부의 허가를 득한 뒤 다녀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허가를 신청하려면 서류가 어마어마해요. 그 서류를 내고 뭐 세부 계획서, 뭐 취재 계획서, 이동 경로, 뭐 경호업체 선정, 막 별의별 걸 다 내면 그 허가를 내주는데 심사하는 기간이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걸려요. 저는 예전에 2011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 갈 때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그 심사가. 그러니까 사실상 필요한 취재를 못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신속한 취재가 힘들죠. 불가능하죠. 만약 합법적으로 하려면. 그나마 지금은 조금 이제 사진가들과 기자들이 항의를 해서 3박 4일이 아니라 한 15일 정도로 늘려주긴 했지만
여전히 최전방 지역은 좀 제재를 가하고 있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게 계속 뭐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수많은 현장 사진이나 이런 거는 해외 매체로부터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모든 언론 매체들이 다 이제 외신과 계약을 맺어서 네. 기사나 사진을 공급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이 군인들인가요? 아니면 기자분들인가요? 네, 지금? 군인들입니다. 아, 미국 해병대원들이고요. 아프가니스탄 헬만드에 제가 배속됐었던 그 부대원들이에요. 처음에는 사실 군인들이 기자들을 좀 싫어하다가 뭐 기자에 따라서 자기들과 융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우로 받아주는 그런 분위기고요. 이제 작전에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종군 기자도 그 그러니까 군인들의 어떤 그 작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그 사진을 잠깐 보시면 제가 아까 그 병사들 3명 있는 사진 중에 그 3명 중에 2명이 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자살을 했어요. 네. 저랑 이제 페이스북으로 친구를 맺고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그 친구들은 조금 아프가니스탄에 더 있다가 미국으로 이제 파병을 끝내고 돌아갔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됐죠. 한 명이 먼저 자살하고 또 다른 한 명이 자살을 했어요. 결국 전쟁 트라우마.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사실 전장에서 군인들은 살려고 전투를 하잖아요. 그렇죠. 훈련도 받고. 그런데 굉장히 그 안전하고 평화로운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살을 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쭉 보다가 이 사진은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우리 전쟁터에 피어난 꽃 약간 네. 그런 느낌의 사진, 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포착하신 거죠? 저도 뭐 제 눈으로 보면서도 되게 초현실적인 네.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가자 지구의 슈자이아라는 마을이었고요. 이제 저 소녀는 이제 잠깐 윈도우라고 해서 잠깐 동안 폭격을 안 하는 시간이 있어요. 네.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12시간을 줄 테니까 12시간 안에 피난민들 빨리 대피하고 뭐 해라. 우리가 쏘지 않겠다. 그때 이제 피난민들이 자기 집에 가서 가재도구 같은 걸 가져와요. 그러려고 저 소녀는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고 저 말은 집 같지도 않은 집에다 지금 가는 그렇죠. 거. 거기에서 이제 뭐 챙길 수 있는 걸 챙기려고 가는 거였고 저 말은 이제 주인이 피난을 갔고 우리가 부서졌으니까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저도 이 현장을 돌아다니면 뭐 사실 이 잔해들 속에서 길이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못 올라가고 네. 거기 걸어갈 수 있는 데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둘이 만난 거죠. 말과 소년이. 근데 잠깐 이렇게 서로를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지나쳐 갔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말이랑 저 소년이랑 지금 느끼는 게 비슷하겠다. 지금 모든 게 다 파괴되고 그렇죠. 나는 주인을 잃고 뭐 밥 주는 사람도 이 없고 소년이 이거 어떻게 주인은 했고. 아닌 거죠? 아니죠. 네. 이 소년도 지금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이 갑자기 저렇게 폐허로 변하고 어떤 그 서로 사람이랑 동물인데도 심정이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천진난만한 소년의 이 가정집인가요? 전쟁 중일 때 가정집? 이게 가자지구고 가자지구는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영토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무슬림입니다. 이슬람교인데 이스라엘은 유대교죠. 유대교와 그 무슬림의 싸움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자지구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그 개신교 교회가. 그 교회가 전쟁 중에 난민들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피소처럼. 그래서 저는 이 무슬림들이 이 교회 안에서 대피하고 있는 것도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예수님 얼굴이 그 위에 보여요. 그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팔을 꺼내서 이 아이를 이렇게 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사실 종교가 없지만 만약 예수님이나 뭐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 알라신이 계시다면 지금 이 상황을 뭐라고 생각하실까?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을 텐데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제가 가자지구에서 좀 황당했던 어떤 죽음은
포탄에 맞지 않았어요. 옆에 떨어졌는데 심장마비로 죽는 젊은이도 있어요. 젊은 사람인데도 심장마비로 죽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놀라니까. 근데 아무튼 너무 많은 위험 요소가 있죠. 지금 부상 프레스 네, 기자시군요. 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묵었던 호텔인데 아, 제 룸메이트 벨기에 기자 아까 아까 얘기했던 말씀하셨던. 저 창문으로 저희가 찍다가 뭐 뒤로 넘어졌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창문으로 또 파편이 들어올까봐 커튼을 치고 우리가 잘 때라도 좀 창문으로 파편 들어올 때 방탄조끼를 좀 이렇게 의자에 놓고 자자. 혹시나 예. 혹시 아니 이게 파편 좀 쓸까봐. 제 생각에는 그 여행가로서 이 사진을 보면 원래 이 창가 쪽을 먼저 선점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침에 일반적으로 누워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해가 여행을 떠오르는 가면? 모습을 보고. 음. 근데 이게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안쪽에.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그 전장 경험이 많은 뭐 군인이나 기자들은 창문을 가까이 가지 네, 않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많이 깨지거든요. 네. 예. 음. 이 사진이 제가 좀 보람 있었던 건 제가 이걸 찍고 다음 날도 다른 시위 현장에 갔는데 홍콩 시위대가 제 사진 이거를 프린트해서 들고 있더라고요. 시위대가. 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찍고 그게 이제 보도가 된 이후에. 네네. 아, 그러니까 이게 이날 이제 뭐 은행 ATM에 불을 지른 시위대를 너무 구타를 심하게 해서 기절한 상태로 끌고 가는 건데 이걸 찍은 사람이 저밖에 없었나 봐요. 이 사진이 제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홍콩의 시위대가 쓰는 사진 중에 하나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우리 김상우 작가님께서는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앞으로도 분쟁 지역에 제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계속 가서 기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언제까지? 글쎄요, 뭐 이제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는데 뛸 수 없을 때까지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다가 나중에는 또 뭐 걸으면서 찍으면 되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좀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멋진 생각이시네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네. 정말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재를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들도 많고 또 이 단체에서도 많은 건의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이 좋은 상황으로 빨리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도움이 된다면 네. 이 유튜브가 조회수 대박이 나서 100만? 110만이 돼가지고 외교부에서 우리 영상을 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더 빨리 캐치해서 좋은 상황으로 그렇죠. 혹시 연락 오면 저희한테도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네, 이 알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연락을 드립니다라는. 작가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혹시 또 이제 분쟁지에 가시게 되면 아무튼 건강하시고 좋은 또 네. 현장 사진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사무엘 지배인님, 나그당 셰프. 우리 영상에 댓글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를 해드려야지. 댓글 추천 쿠폰 팍팍팍!